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은 시가총액 기준 5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리플 XRP에 대해 계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테린은 트위터에서 XRP가 여전히 매우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테린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이 공간에 참여하기 위해 갖춰야 할 몇 가지 자격 요건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부테린에 따르면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탈중앙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아이오타와 XRP를 언급했습니다. 아이오타는 아직도 코디네이터를 없애지 않았느냐? XRP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중앙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코디네이터를 없애지 않았냐는 것은 탈중앙화되지 못하고 누군가는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테린은 XRP가 완전히 중앙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인마켓캡의 암호화폐 자산으로 상장되어 있다고 덧붙입니다. 리플은 미국 정부에 소환을 보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XRP를 선호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국이 통제하는 자산이라는 사실을 정부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XRP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국이 통제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XRP가 더욱 선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미국 정부에 보낸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겠죠. 이것은 2020년도 얘기입니다. 좀 오래된 내용을 꺼내는데요. 리플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했고, 그에 따라서 부테린은 XRP가 쓰레기 코인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이에 따라서 XRP 지지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을 비판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은 없을 것이다. 또 이더리움이 리플보다 더 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들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테린이 신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갈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리플의 중앙화 논란, 아주 예전부터 나왔었죠. 아주 단순하게 암호화폐를 이해하시다 보면요.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바로 탈중앙화일 겁니다. 탈중앙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는 반정부주의 실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암호화폐를 싫어하죠. 암호화폐는 법적 제약도 없이 통제가 되질 않고 있고 정부 이외의 공간에서 몰래 사용이 될 것 같고 반사회주의, 반정부주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죠. 탈중앙화는 결국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 완벽한 자유주의, 나는 혼자 가겠다. 이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느끼실 겁니다. 전 세계 인류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시스템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개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된다면 인류라는 공동체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은 분명히 은행이 필요 없는 제3자가 필요 없는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무정부주의, 반정부주의 이런 뜻은 아니었죠. XRP는 어느 정도는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그 누군가는 수정하고 보완이 가능합니다.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류가 화폐로서 사용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는 중앙 집중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있죠.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어떤 중앙의 통제 없이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는 인터넷을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터넷도 기본 원리로 깊게 들어가 보면 완벽한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리플은 완벽한 탈중앙화가 인류가 화폐로서 사용하기에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한다입니다. 리플의 개발자들은 XRP가 타 암호화폐와 다르게 작동하며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완벽한 탈중앙화보다는 탈중앙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XRP가 얼마만큼 탈중앙화 되었는가가 아니죠. 완벽한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리플의 약간의 중앙화가 과연 더 잘 작동할 수 있는가에 있고
거래의 도구로서 앞으로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겠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암호화폐가 발전하고 모든 게 디지털화가 돼 버리는 세상이 왔다고 가정해 본다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사람들은 블록체인 블록 안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일 것이고 기계가 아니죠. 사람들은 정보를 잘못 입력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입력했네. 내 키는 180인데 150으로 잘못 입력했다. 내 집 주소는 서울인데 부산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런 경우가 사람들이 직접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아주 허다하게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비트코인의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에 문제가 되게 됩니다. 추정이 아예 불가능하죠. 완벽한 탈중앙화로 이루어진 비트코인은 절대 그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없다. 한 번 잘못 입력하면 영원히 그 데이터는 추정 보완할 수 없게 됩니다. 남자인 내가 여자로 잘못 입력하게 돼버리면 어딜 가나 나를 여자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평생을 여자로 오해받을 수 있게 되겠죠.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자였다는 데이터가 남게 될 겁니다. 수정이 불가능하니 새롭게 다시 남자로 입력한다 하더라도 여자로 입력했던 그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이거 뭐 성전환을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면에서 비트코인을 인류 전체가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수정이 가능해야지만 인류가 거래의 도구로서 블록체인 기술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블록체인 기술은 화폐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농업 거래, 물품 거래 등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쓰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모든 거래가 자동화되면서 양쪽의 승인만 된다면 아주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보를 잘못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는 수정을 할 수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수 없이 사용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부테린이 말하는 리플은 탈중앙화되지 못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면을 꼬집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오직 탈중앙화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어느 정도 중앙화를 인정하면서 인류에게 쓰일 수 있는 길을 걷고 있다는 거겠죠.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는 이유도 이해가 갑니다. 전통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진정한 탈중앙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하게 될 겁니다. 결국 리플은 암호화폐 탄생의 목적, 탈중앙화, 이런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제3자가 수정할 수 있게 된다면 비리, 탐욕, 권력의 재분배, 이것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탈중앙화냐, 그게 무슨 암호화폐냐, 이런 거겠죠. 과연 뭐가 맞을까요? 비트코인의 완벽한 탈중앙화가 맞을까요? 아니면 인류에게 거래의 도구로서 쓰이기 위해 진화하고 있는 리플이 맞을까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맞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진화하고 있다는 거겠죠. 리플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탈중앙화가 아니고 약간의 중앙화로 정부와 인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는 것이 리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먼저 인류에게 쓰일 것이고 비트코인보다도 더 빠르게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암호화폐의 원리 원칙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무나도 불편하게 사용해야 하고 쓰기에 너무 힘들다면, 정부가 절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한다면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리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도 어느 정도는 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리플의 개발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XRP 리플을 장차 비트코인보다도 더욱 탈중앙화 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완벽한 탈중앙화가 사용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인류에게 쓰이기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고 그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가 받아들이기 쉽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이런 리플의 잠재력을 이해해 보신다면 리플을 보유하시는데 더욱 큰 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심한 코인 시장에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저희 톡방에서 최신 정보들을 분석해서 디테일하게 투자 방향 코인 동향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특히나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튼 변호사는 7만 5천 명의 XRP 보유자가 SEC에게 맞서 연합하게 된 것은 암호화폐 산업의 큰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크립토 라우 설립자 존 디튼은 XRP 커뮤니티와 LBRI가 암호화폐 산업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웬디 오는 트위터에서 XRP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트윗을 남겼는데요. 디튼에 따르면 XRP 보유자들은 SEC에게 반격했고 리플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3,000명의 XRP 보유자의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XRP 보유자의 지원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리플 보유자들이 이런 지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많은 XRP 보유자들은 리플의 노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는 이 같은 판결을 할 수 있었다. 7만 5천 명의 XRP 보유자가 단합하고 반격하여 선서 진출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XRP 보유자들의 힘이라고 디트는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디튼 역시도 이것은 대중의 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물건이 있으면 뭐 할까요?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면 그 물건의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을까요? 결국 가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뻗어 있는 리플의 인프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 리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리플의 가격에 연연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절대 싼 값에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업로드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글로 번역이 되죠.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찌라시들, 확인 안 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죠. 다 필요 없고요. 이런 팩트 기반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겠죠.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와 같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 또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있죠. 단톡방 상단의 링크를 모두 걸어드렸으니까요. 정보 얻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PC나 핸드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시고요. 자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는 리플 말고도 알트코인들의 단기 방향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줄 긋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간다. 여기 이탈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급등 전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내고 있고 저도 리플을 장기 보유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으로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뭐 당연하겠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건 세력이나 고래들이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단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리플을 장기로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은 시가총액 기준 5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리플 XRP에 대해 계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테린은 트위터에서 XRP가 여전히 매우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테린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이 공간에 참여하기 위해 갖춰야 할 몇 가지 자격 요건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부테린에 따르면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탈중앙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아이오타와 XRP를 언급했습니다. 아이오타는 아직도 코디네이터를 없애지 않았느냐? XRP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중앙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코디네이터를 없애지 않았냐는 것은 탈중앙화되지 못하고 누군가는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테린은 XRP가 완전히 중앙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인마켓캡의 암호화폐 자산으로 상장되어 있다고 덧붙입니다. 리플은 미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XRP를 선호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국이 통제하는 자산이라는 사실을 정부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XRP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국이 통제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XRP가 더욱 선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미국 정부에 보낸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겠죠. 이것은 2020년도 얘기입니다. 뭐 좀 오래된 내용을 꺼내는데요. 리플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했고 그에 따라서 부테린은 XRP가 쓰레기 코인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이에 따라서 XRP 지지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을 비판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은 없을 것이다. 또 이더리움이 리플보다 더 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들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테린이 신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갈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리플의 중앙화 논란 아주 예전부터 나왔었죠. 아주 단순하게 암호화폐를 이해하시다 보면요.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바로 탈중앙화일 겁니다. 탈중앙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는 반정부주의 실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암호화폐를 싫어하죠. 암호화폐는 법적 제약도 없이 통제가 되질 않고 있고 정부 이외의 공간에서 몰래 사용이 될 것 같고 반사회주의, 반정부주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죠. 탈중앙화는 결국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 완벽한 자유주의, 나는 혼자 가겠다. 이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느끼실 겁니다. 전 세계 인류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시스템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개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된다면 인류라는 공동체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은 분명히 은행이 필요 없는 제3자가 필요 없는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무정부주의, 반정부주의 이런 뜻은 아니었죠. XRP는 어느 정도는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그 누군가는 수정하고 보완이
가능합니다. 이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류가 화폐로서 사용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는 중앙 집중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있죠.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어떤 중앙의 통제 없이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는 인터넷을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터넷도 기본 원리로 깊게 들어가 보면 완벽한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리플은 완벽한 탈중앙화가 인류가 화폐로서 사용하기에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한다입니다. 리플의 개발자들은 XRP가 타 암호화폐와 다르게 작동하며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완벽한 탈중앙화보다는 탈중앙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XRP가 얼마만큼 탈중앙화되었는가가 아니죠. 완벽한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리플의 약간의 중앙화가 과연 더 잘 작동할 수 있는가에 있고 거래의 도구로서 앞으로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겠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암호화폐가 발전하고 모든 게 디지털화가 돼 버리는 세상이 왔다고 가정해 본다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사람들은 블록체인 블록 안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일 것이고 기계가 아니죠. 사람들은 정보를 잘못 입력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입력했네. 내 키는 180인데 150으로 잘못 입력했다. 내 집 주소는 서울인데 부산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런 경우가 사람들이 직접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아주 허다하게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비트코인의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에 문제가 되게 됩니다. 수정이 아예 불가능하죠. 완벽한 탈중앙화로 이루어진 비트코인은 절대 그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없다. 한 번 잘못 입력하면 영원히 그 데이터는 수정 보완할 수 없게 됩니다. 남자인 내가 여자로 잘못 입력하게 돼버리면 어딜 가나 나를 여자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평생을 여자로 오해받을 수 있게 되겠죠.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자였다는 데이터가 남게 될 겁니다. 수정이 불가능하니 새롭게 다시 남자로 입력한다 하더라도 여자로 입력했던 그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이거 뭐 성전환을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면에서 비트코인을 인류 전체가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수정이 가능해야지만 인류가 거래의 도구로서 블록체인 기술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블록체인 기술은 화폐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농업 거래, 물품 거래 등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쓰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모든 거래가 자동화되면서 양쪽의 승인만 된다면 아주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보를 잘못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는 수정을 할 수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수 없이 사용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부테린이 말하는 리플은 탈중앙화되지 못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면을 꼬집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오직 탈중앙화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어느 정도 중앙화를 인정하면서 인류에게 쓰일 수 있는 길을 걷고 있다는 거겠죠.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는 이유도 이해가 갑니다. 전통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진정한 탈중앙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하게 될 겁니다. 결국 리플은 암호화폐 탄생의 목적, 탈중앙화, 이런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제3자가 수정할 수 있게 된다면 비리, 탐욕, 권력의 재분배, 이것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탈중앙화냐, 그게 무슨 암호화폐냐, 이런 거겠죠. 과연 뭐가 맞을까요? 비트코인의 완벽한 탈중앙화가 맞을까요? 아니면 인류에게 거래의 도구로서 쓰이기 위해 진화하고 있는 리플이 맞을까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맞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진화하고 있다는 거겠죠. 리플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탈중앙화가 아니고 약간의 중앙화로 정부와 인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는 것이 리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먼저 인류에게 쓰일 것이고 비트코인보다도 더 빠르게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암호화폐의 원리 원칙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무나도 불편하게 사용해야 하고 쓰기에 너무 힘들다면, 정부가 절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한다면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리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도 어느 정도는 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리플의 개발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XRP 리플을 장차 비트코인보다도 더욱 탈중앙화 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완벽한 탈중앙화가 사용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인류에게 쓰이기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고 그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가 받아들이기 쉽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이런 리플의 잠재력을 이해해 보신다면 리플을 보유하시는데 더욱 큰 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심한 코인 시장에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저희 톡방에서 최신 정보들을 분석해서 디테일하게 투자 방향 코인 동향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특히나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튼 변호사는 7만 5천 명의 XRP 보유자가 SEC에게 맞서 연합하게 된 것은 암호화폐 산업의 큰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크립토 라우 설립자 존 디튼은 XRP 커뮤니티와 LBRI가 암호화폐 산업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웬디 오는 트위터에서 XRP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트윗을 남겼는데요. 디튼에 따르면 XRP 보유자들은 SEC에게 반격했고 리플의 변호를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3,000명의 XRP 보유자의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XRP 보유자의 지원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리플 보유자들이 이런 지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많은 XRP 보유자들은 리플의 노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는 이 같은 판결을 할 수 있었다. 7만 5천 명의 XRP 보유자가 단합하고 반격하여 선서 진출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XRP 보유자들의 힘이라고 디트는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디튼 역시도 이것은 대중의 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물건이 있으면 뭐 할까요?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면 그 물건의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을까요? 결국 가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뻗어 있는 리플의 인프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 리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리플의 가격에 연연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절대 싼 값에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업로드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글로 번역이 되죠.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찌라시들, 확인 안 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죠. 다 필요 없고요.
이런 팩트 기반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겠죠.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와 같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 또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있죠. 단톡방 상단에 링크를 모두 걸어드렸으니까요. 정보 얻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PC나 핸드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시고요. 자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는 리플 말고도 알트코인들의 단기 방향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줄 긋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간다. 여기 이탈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급등 전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내고 있고 저도 리플을 장기 보유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으로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세력이나 고래들이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단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리플을 장기로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